발표 자료가 완성된 게 아니라서요. 뭐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뭐 제 생각은 일단 화폐랑 폰지석이랑 구조 자체는 유사한 것 같긴 합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폐의 기능 중 한 가지인 교환의 매개에는 폰지석이 살짝 유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화폐는 그 자체로 쓸모가 없지만 화폐를 받으면 내 뒷사람이 쌀이나 옷, 집 등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화폐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화폐랑 쓸모가 있는 무언가랑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뒷사람이 화폐를 받는 이유도 내 뒷사람의 뒷사람이 물건이랑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건을 주고 화폐를 받았는데 뒷사람이 화폐를 안 받으면 물건을 종이 쪼가리랑 바꾼 게 됩니다. 본지 사기는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 큰 돈을 빌려 메꾸는 방식입니다. 만약 신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본지 사기에 돈을 투입했던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화폐랑 본지 사기는 물건이 신규 유입돼야 되는지 돈이 신규 유입돼야 되는지의 차이일 뿐, 뭐 근본 신규 유입이 있어야 지속되므로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그 아래쪽에 있고요. 그림은 다음 넘기겠습니다. 화폐 가치 조정의 경우에도 내가 물건을 화폐를 바꿔주면 미래에 뭐 뒷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뒷사람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 저장은 현재 물건을 판 사람이 과거에 물건을 판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미래에 물건을 판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오는 구조로 작동됩니다. 본지 사기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본지 사기에 돈을 넣으면 기존의 폰지 사기에 돈을 넣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신규로 폰지 사기에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므로 화폐랑 폰지 사기랑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종이가 이동을 하냐 종이가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화폐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폰지 사기도 돈이 계속 신규 유입되면 지속되듯이 화폐에도 물건이 계속 신규 유입된다면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화폐가 거의 독점 형태고 물건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속 늘어나는 물건이 한 가지 화폐에 신규 유입되고 그 화폐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화폐가 경쟁 구조라면 A 화폐에 공급되던 물건이 B 화폐로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계속 들어가면 물건의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도 A 화폐에는 물건이 신규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A 화폐는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B 화폐는 또 커지겠죠? A 화폐에 유입되는 물건이 B 화폐로 다 들어가 버리면요. 근데 좀 추가로 설명 하나 하자면요. 좀 이상한 게요. 좀 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게요. 물건은 계속 늘어나면서 아랫돌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냐는 거죠. 본지 사기도 아랫돌이 늘어나면 돈을 계속 줄 수 있잖아요. 더 높은 금액으로. 근데 물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랫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윗돌에 주는 게 계속 기존의 화폐를 물건으로 바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래에 물건이 더 많이 생산되니까 더 많은 물건이랑 바꿀 수 있거든요. 같은 양의 화폐를. 근데 왜 안 그럴까요? 일단 그 이유는요. 화폐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화폐량이 그냥 화폐량이 늘어나 버리면 뭐 화폐가 어떻게 보면
그 화폐 시스템에 신규 유입된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폐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신규 유입된 물건이 늘어나도 더 많은 화폐량이 더 많이 증가해버리면 더 많은 화폐가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뭐 화폐를 더 이상 안 찍어낸다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그런데 사실 뭐 지금은 뭐 화폐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물건 생산성이 계속 늘어나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뭐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다면 뭐 비트코인이 뭐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요. 연에 0.8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신규로 늘어나는 양이요. 그건 뭐, 그것마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가치가 뭐, 늘어나는 화폐를 받기를 선호하겠죠. 뭐, 그런데 뭐, 떨어지는 걸로 봐도 금방 바꿔버리겠죠. 아마 같이 늘어나는 걸로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가치 저장과 교환의 매개인데요. 여긴 한 장밖에 안 만들어서 그 뒷장부터는 그냥 알아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도 교환의 매개 쪽에서는 나라 안에서는 거의 독점이죠. 가치 저장,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선 거의 원화 독점이잖아요. 뭐 물밀교환 같은 것도 뭐 조금은 일어나긴 하겠지만요. 뭐 비트코인도 조금 쓰이고 뭐 그런 거 가능하게 있는 건 뭐 아빠가 여행 갔을 때 뭐 찍어서 문자 보내준 것 때문에 알긴 합니다. 가치 저장의 경우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집, 주식, 금, 비트코인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가치를 저장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원화를 받으면 집이나 주식, 금,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서 보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화에 저장된 가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원화 등의 법정화폐로 가치를 저장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인데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에 들어있는 가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원하는 이중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가치 저장 측면에서는 일단은요. 장기적인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뭐 진짜 단기적으로 할 거면 뭐 원화나 금 같은 것도 괜찮긴 합니다. 뭐 진짜 단기적으로 할 거면요. 원화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금은 뭐 상위 정도 되거나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좀 많이 변하긴 하는데요. 가격이 어차피 4년마다 중고점 계속 뜰 거예요. 반감기이기 때문에 상승장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상승장 고점까지 만약에 보유한다고 하면 꽤 안전한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유할 거면요. 길게 길게. 왜냐면 다음 상승장 고점에는 전고점을 뜨니까요. 보통은.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률도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사실은 뭐 통계적으로도 5년인가 보유하면 뭐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고점을 계속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이 아마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던 많은 가치들이 비트코인에 저장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특성 때문에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 저장되는 건 좀 쪼그라들 것 같긴 합니다. 뭐 금은 워낙 전통적인 거라서 뭐 그래봐야 계속 유입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원화나 달러 같은 게 좀 그렇긴 하죠. 거의 뭐 가치 저장용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아마 나중 가면은 교환의 매개로만 쓰일 텐데 교환의 매개마저
뭐 비트코인에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뭐 첫 번째로요. 전자상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상거래에서 뭐 익명으로 거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물건 시켜놓고서 뭐 배달받은 다음에 현금을 그냥 직접 전달해주지 않는 이상 결제를 전자적으로 하려면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뭐 어쨌든 그 데이터가 분석이 점점 잘 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 분석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술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디다가 돈을 뭐 쓰는지를 카드사나 그런 곳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긴 할 거고요. 그런데 뭐 안 좋은 거 사는 거 아니라도 불법적인 거 사거나 그렇다라도 좀 뭐 알고 있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 제대로 된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서 뭐 알고 있다는 게 좀 찝찝하니까 뭐 어쨌든 뭐 거래가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으면서 전자적인 형태인 비트코인이 쓰일 것 같고요. 아마 비트코인 메인넷은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쓰일 것 같습니다.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꽤 싸기도 하고요. 보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미래에는 교환의 매개까지 비트코인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은 뭐 화폐를 국가에서 보증한다 안 한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국가에서 보증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국가에서 아무리 보증해도 장사하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만인 거라서 뭐 다른 거 받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문제점은 화폐가 좀 뭐 남이 쓰면 나도 쓰게 된다는 특성 때문에 잘은 변하진 않을 텐데 뭐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 표 얻으려고 복지 정책 부리는 거는 뭐 거의 만국 공통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화폐를 뭐 찍어서 뿌리든지 뭐 아니면 뭐 빚을 다음에 화폐 찍어서 행성시키든지 그럴 텐데 세금이 더 늘리는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속도가 천천히 될 때 문제 없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그 속도가 만약에 빨라지는 시점이 어느 순간 엄청 빠른 시점에 잠시라도 와버리면 그 화폐를 받는 가게들이 싹 다 사라지고 그 화폐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잠시라도 오면요. 뭐 1개월이라도 지속되면 화폐에 관여중에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가치 조정이 너무 안 되고 바로 바꿔봤자 빠지는 그런 걸 누가 받겠어요? 뭐 그런 뭐 좀 희귀한 거 받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많은 화폐가 점점 날아갈 것 같고요. 아마 금이나 비트코인이 남을 건데 뭐 집이나 토지도 희귀하긴 하지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뭐 화폐를 쓰기엔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뭐 화폐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뭐 강남의 땅이랑 어디 시골의 땅이랑 뭐 두 개를 같은 가치로 놓고 하지 않으니까 뭐 일일이 비교하기도 힘들고요. 편리성의 측면에서. 근데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니까 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서 아마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에는. 이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리고요. 사실 비트코인도 뭐 화폐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는 가치 없지만 뭐 누군가가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왠지 계속 사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 아직 들어올 돈도 많고요. 뭐 아직 들어올 돈도 많고요. 비트코인 시총이 작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그 전체 자산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추세긴 추세니까 그것도 유입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그럼 계속 누군가가 사줬다는 소린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시총의 0.8% 이상만 계속 사들이면요. 대략 그 정도씩 연애 증가하니까요, 양이. 나중 가면 시총의 뭐 0.1%만 그렇게 사들여도 되긴 합니다만. 반감기 때문에 계속 양이 줄어들어서요. 신규 브랜드는. 어쨌든 그렇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굳이 뭐 단기적으로 팔 이유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굳이 팔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원하는 장기적으로 팔아야 될 요인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유출되는 양은 적을 텐데 여러 가지 법정 화폐에서 계속 비트코인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살 요인이 많은데 원하는 뭐 처분해야 될 요인이 많잖아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아마 그런 식으로 돼서 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뭐 뒷사람께서 사주면 오르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의 구조가 무슨 간에 어쨌든 지속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있나요? 끝났습니다.